주먹밥. 재료는 매우 간단해요. 특별히 오늘 제가 네. 이 통들깨를 갖고 왔어요. 들게요. 통들깨요. 네. 통들깨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통들깨는 한국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오메가3이 가장 많은 식품이에요. 이거 흔히 오메가3라고 얘기하는 예, 오메가3. 오메가3, 오메가3과 오메가6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네. 한국 사람이 먹는 콩깨름이라든지 거의 대부분 다 오메가6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과 오메가6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재료가 바로 들깨예요. 그다음에 들깨는 또 네. 바로 이 그 바깥에 섬유질이 있죠. 네네. 이 섬유질이 리그난이라는 성분으로서 네. 장 건강에 면역 세포가 굉장히 반가워하는 그 재료예요. 뭐야, 면역세포가 반가워. 그렇죠. 근데 또 저 재밌는 건 말이죠. 네. 나중에 이제 이 주먹밥을 만들고 난 다음에 네. 씹으면은요. 네. 통들깨 터지는 소리가 타닥 소리가 들려요. 어머. 제가 보통 이제 밥을 먹을 때 아까 제가 천천히 씹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을 때 하나, 둘, 셋, 넷 또 숫자를 헤아리는 사람이 있는데 네. 중간에 헤아리다가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네, 맞습니다. 통들깨는 네.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씹으면 충분히 씹었다. 그래서 일거양득인 그런 재료입니다. 야, 최고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제일 먼저 네. 신청국장을 원하는 것만큼 원하는 만큼 밥 위에 청국장을 지금 붓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김, 김, 그다음에 멸치, 멸치, 뭐 새우, 새우. 건가루 같은 것들이니까 듬뿍 넣어주세요. 참기름 맛 씻어야 되겠죠, 그죠? 향이 너무 좋아요. 예. 그렇죠? 찻숟가락 하나 정도 소금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아까 얘기했던 드디어 통들깨. 들어간다. 네. 아니, 이 상태만으로도 진짜 너무 맛있겠는데요? 자, 이제는 이제 쪼물락쪼물락 이제 네. 만져서 주먹밥을 만들어 보세요. 쪼물락쪼물락 우리 하윤이 만들어서. 왼손으로 쪼물락쪼물락 같이 해볼까요? 옳지. 청국장이. 근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네요, 교수님. 이게 그렇죠. 주먹밥이 이거 언제든지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요. 이 주먹밥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네.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랑 같이 우리 같이 이렇게 하윤이가 만들어줘. 아이 잘했어요. 샌드위치인데요. 이 샌드위치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네. 샌드위치를 좋아하잖아요. 물론 이제 당근이나 샐러리가 들어간 야채가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도 좋아하지만 그렇죠. 가장 아이들이 평범하게 잘 먹는 게 뭐예요? 피넛버터. 와, 피넛버터. 피넛버터 땅콩잼. 땅콩잼 샌드위치도 있고 네. 또는 그냥 바쁘면 어떻게 해요? 딸기잼. 최고죠. 그래서 그냥 바로 발라서 네. 딸기잼을 해 먹는데 청국장 분말을 네. 여기 땅콩잼에 섞는 거예요. 세상에 청국장 분말과 딸기잼, 하윤 양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나도 처음 봐요. 나도. 이게 딸기잼이 됐죠, 그죠? 자, 딸기잼 가지고 한번 샌드위치 한번 만들어 볼래? 그렇지. 바로 난 다음에 당근 하나 넣고, 그렇지? 하윤이가 지금 해주고 있어요. 땅콩잼과 딸기잼을 함께 네. 섞어서 이제 반반을 해서 먹어도 되고 네. 자기가 좋아하는 샐러리 또는 당근을 집어 넣어서도 되고 그죠? 그러게요. 네, 자, 그냥 위에 제가. 얹어서 땡큐. 고마워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는 청국장 쉐이크입니다. 세 번째 요리는 청국장 쉐이크입니다. 네? 잠시만요. 쉐이크.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청국장 쉐이크요? 네. 아니, 청국장 쉐이크. 이게 사실 그냥 얘기만 들어서는 이게 어떤 맛일까 지금 상상이 안 됩니다. 그냥 요구르트를 요거트. 네, 요거트를 이게 보통 한 500ml 정도가 되는데요. 요거트가 지금 믹서기 안에 들어갑니다. 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떨이용 바나나, 시커먼 바나나. 오, 떨이용 바나나. 네, 이게 시간 떨이용 없어서 바나나. 못 먹고 버려야 돼 말아야 돼 하는 바나나. 그렇죠. 2개를 넣습니다. 이야. 그다음에는 아까 우리가 했던 네. 청국장 분말 있죠. 청국장 분말. 네. 네. 저희가 아낌없이 지금. 네, 4인분 정도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끝인가요? 네, 끝. 엄청 간단하네요. 끝이에요. 만들기도 쉽죠, 그죠?
준비물이 너무 이게 끝인가요, 교수님? 네, 아주 단순합니다. 오잉? 이 양파는 말이죠. 네. 노란 껍데기에 이제 껍질 있잖아요. 네. 실제로 양파의 가장 좋은 성분인 콜세틴이라는 성분은 껍질에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껍질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오. 식감을 위해서는 이 네. 껍질은 벗겨서 나중에 우려낼 때 뭔가 국물을 할 때는 꼭 껍질을 같이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럼 육수 낼 때는 그렇죠. 껍질 육수 낼 같이 때는 해야 해요? 껍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과 같이 하는 것이 좋고요. 원래 양파에는 수분이 약 90%가 포함되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단백질이라든지 뭐 네네. 탄수화물, 비타민 C 그리고 여러 가지 미네랄들, 칼슘 또는 칼륨 이런 성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양파를 가지고 단맛을 내는 소스를 만드는 방법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서 바로 만들어 볼까요? 여기가 또 쿠킹 스튜디오잖아요. 네, 그렇죠. 식용유는 너무 많이 안 뿌리셔도 그럼 괜찮아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주시죠. 약간만 둘려가지고 네. 말이죠. 약간만 둘려가지고 네. 타지 않고 눌지 않게만 넣고 볶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네. 양파에서 자체적으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오. 시간이 지나면서 네. 그 눌지 않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좋습니다. 우선 밑에 바닥에 한 2분의 1만 깔릴 정도. 바닥에 2분의 1이 깔리도록 자 두르겠습니다. 네, 그냥 식용유 이 정도 2분의 1 정도 2분의 1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양파를 넣으세요. 이 양파 그냥 통째로 다 넣을까요? 네, 넣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썬 양파입니다. 들어가라 양파. 뿅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네. 네, 볶아주는 거예요. 어머. 교수님 그냥 볶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밑에 이제 눕지 않게 타지 않게만 하는데 네. 이 과정이 수분을 뽑아내면서 아. 이 양파 속에 있는 네. 단 성분을 카라멜화. 발변하도록 이렇게 예, 도와주는 그렇죠. 거구나. 그래서- 어머 지금 소리도 이 마이크가 여기 있으니까 들려드리고 싶다. 이거 ASMR 거의 가겠는데요. ASMR로 양파 볶는 소리. CGN TV 최초. 스튜디오에 양파 향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이거 얼마나 이렇게 저희가 방송 끝날 때까지 뭐 제가 이거 계속 볶으면 되나요, 교수님? 조금 이제 이 네. 양파를 볶으실 때는 네. 인내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아, 그 제일 어려운 거 예, 주님도 인내심을 테스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기도하고 볶으셔야겠다. 이게 그냥 볶을 게 아니다. 이게 인내가 이거 양파가 교수님 하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렸어요. 이거. 예, 그래서 요 경우에 이제 계속 이 불 앞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현실적으로죠. 그럼요. 그래서 약간 기름으로 볶고 난 다음에는 네. 밑에다가 물을 약간만 집어 넣어서 눕지 않을 정도로 약불로 그냥 해놓고 시간이 좀 장시간 걸린다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 저 방법을 알았어요. 그 CGN TV 컨텐츠 하나 이렇게 유튜브 여기 앞에 틀어두시고 그거 1시간 동안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볶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볶는 거 설교 듣고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볶는 거예요. 또는 자도시 그 복음성가도 좀 들으면서 그죠? 그럼요. 저희 마음 전파사 여기서 깨알같이 또 해야죠. 신인이라 아무도 몰라줍니다. 제발 좀 들어주시고요. ASMR과 함께 즐겨주세요. 이겁니다. 자, 이거 엄청나요, 교수님. 그렇죠. 이 갈색으로 벌써 이제 그 우와. 카라멜화가 됐잖아요. 네네. 좀 어느 정도 양도 많이 줄었고. 그렇죠. 대개 약 한 5분의 1 정도로 양이 줄어들어요. 5분의 1 정도로. 이만한 양파가 지금 요 정도의 양으로 주는 왜냐하면 거군요. 이제 네. 양파 속에 90%가 물이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볶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물이 날아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피가 5분의 1로 줄어들면서 갈색이 되게 되면 되는 거죠. 잼 대신에 그러면 볶은 양파를 넣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단맛을 내니까. 네, 샌드위치 사이에 여기 있는 음식들 재료들을 골고루 섞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 좋습니다. 네. 제가 아까 미리 손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빵을 이렇게 다 준비를 해주셨는데 일단 해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장을 딱 올리면 이미 사이즈가 맞았죠. 제가 그럼 토마토를 하나 얹어볼까요? 도마도라뇨, 교수님. 토마토. 토마토. 교수님 저랑 같이 이제 인스타 라방 가셔야 되는데 우리 토마토. 자 이제 도마도 아니고 토마토 나왔습니다. 여러분 도마도 아니에요. 자 양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MG 조연출님이 볶았겠죠? 네, 진짜 아주 정말 시즌 TV 와서 양파 볶을 줄 생각도 못했을 거야. 그래도 야채를 좀 넣어야겠죠? 양상추를 이렇게 좀 얹겠습니다. 또 아삭한 식감과 식이섬유. 그래서 이렇게 뭐 다치지도 않겠어요. 샌드위치를 만들라고 주셨는데 제가 햄버거처럼 네, 아주 그냥 양파 버거를 만들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현미밥 그럼 짓는 방법을 우리 교수님께서 알려주실 거죠? 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뭐죠? 이게 전기밥솥, 전기밥솥이 아니라 슬로우 쿠커예요. 아, 천천히 이제 요리를 해주는. 네, 슬로우 쿠커. 이게 슬로우 쿠커구나.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저온으로 아, 천천히 요리를 해주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싸요. 그래요? 싼데 네. 이제 이 슬로우 쿠커로 현미밥을 하게 되면요 2가지 장점이 있어요. 네. 압력밥솥에서 빠르게 하는 대신에 네.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영양 성분이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보존이 되는군요. 예. 두 번째, 이게 보통 네. 7시간, 8시간 밥을 하는데 만약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 밥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찌는데 7, 예, 8시간.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보통 저녁에 저녁에. 그냥 현미를 씻어서 이 속에 담궈놨다가 오, 아침에 일어나면은 밥이 되어 있어요. 이거 괜찮네요. 그렇죠, 그죠? 아침에는 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슬로우 쿠커로 네. 현미밥을 짓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전기밥솥이랑 비슷한가요? 어떤 차이가? 전기밥솥하고는 뭐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왜? 그냥 현미를 씻어서 네. 슬로우 쿠커에 넣고 적당한 양의 물, 보통 약 한 1.5배 정도의 물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각자 취향 따라 또 진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고실고실한 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건 따라서 물량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네. 조절하는데 대략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현미의 약 1.5배 정도로 물을 넣고서는 네. 저녁에 잘 때 한 10시쯤에 스위치를 눌렀다가 아침에 6시나 7시에 일어나서 그냥 밥이 되어 있어요. 예, 다행입니다. 지금 벌써 뭐 민키님이랑 지금 뭐, 주주님이 헐! 7시간이요 이랬는데 예, 여러분들 그냥 자기 전에 타이머 맞춰놓고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나면 완성돼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불릴 필요 없나요? 라고 써니님이 예, 불릴 필요가 없습니다. 불릴 필요 없대요. 불릴 필요 그냥 없고 씻어서 바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압력밥솥으로 해도 영양소 파괴가 없는지를 또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압력밥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온, 고압이기 때문에 이 슬로우 쿠커를 하는 것보다는 영양성분 파괴가 많이 되겠죠. 특히 또 이 슬로우 쿠커는 네. 처음에 시작하는 한 3시간 동안에는 현미가 스스로 발아가 되어요. 발화가 예, 되는 발아가 되면서 현미 속에 있는 카바 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현미가 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양 성분, 현미 속에 있는 영양 성분들을 100% 보존하면서 네. 추가로 발아 성분도 또 플러스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드럽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들으셨죠? 이야,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현미수라는 거는 제가 또 생소한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해요. 네. 일단은 이 후라이팬을 네. 좀 센 불에 네. 일단 가열을 시킵니다. 네. 센 불에 가열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아느냐면요. 여기다가 이제 손에 네. 콩가루에 물을 묻혀가지고 네. 탁 튕겨보면요. 네. 탁 튕겨보면 또르륵 굴러가게 되면은 오. 이게 충분히 달궈졌어요. 기다려야겠네요. 충분히. 예, 달궈졌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현미를 네. 물에 넣어서 그냥 손으로 조물락 이렇게 씻습니다. 네. 많이 씻을 필요 없이 먼지만 그냥 날아갈 정도만 하면 되죠. 먼지만 날아갈 지금 정도? 전에 이제 어느 정도 프라이팬이 좀 달궈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저으면은 말이죠. 네. 한 30초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네. 현미 밖에 있는 물이 다 말라요. 지금 수분이 지금 날아가고 있네요. 수분이 날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죠? 소리도 너무 좋아요. 물이 날아가고 나면은 반드시 네. 불을 낮춰야 돼요. 이 불을- 타이밍입니다. 불을 네, 낮추세요. 불을 낮춰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거의 물이 날아갔잖아요. 네, 수분이 그럼 불을 좀 낮춰야 돼요. 왜요? 네. 불을 안 낮추고 센 불로 그냥 두면요. 이게
팍팍 터지면서 팝콘같이 터져버려요. 주의하셔야겠네요, 네. 이 부분. 옥수수같이 새카맣게 볶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약간 갈색, 어머. 약간 갈색이 네. 나게 볶습니다. 색깔이 너무 약간 갈색이 나게 볶는데 이거 이대로 먹어도 돼요? 네,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벌써 그 너무 센 불에 많이 해가지고 터진 게 보이죠, 그죠? 터진 게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고개를 들라? 가거처럼 이렇게 하지 되게 말고 고생하네요. 네. 네. 옅은 노란색이 될 수 있을 정도로만 그냥 볶으면 돼요. 이게 옅은 그냥 노란색. 그렇죠. 이거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현미 바깥에 열을 가해서 균열이 생기게 만들어서 물에 우렸을 때 네. 잘 성분들이 빠져나오게. 균열을 만들어주는 네. 거군요, 적당히.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갈색으로 볶은 다음에 네. 커피포트에 물을 팔팔 끓이죠. 네. 물을 팔팔 끓여서 물을 담굽니다. 물을 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네. 볶은 이 현미는 네. 뭐 이런 그 밀폐된 용기통 속에 넣어놨다가 네네. 드러내서 그냥 한 숟가락 정도 그죠? 집어넣고서는 뜨거운 물이지 않습니까? 네. 막 흔들어서 네. 10분 내지 15분 동안 그냥 이렇게 둬요. 그냥 두면 되는 예, 거네요? 그렇죠. 10분 내지 15분 뒤에 뒀다가 네. 반드시 15분 정도 뒤에 네. 이 현미를 그물망을 통해서 걸러냅니다. 일단 걸러내는데 걸러내고. 이거 그냥 두게 되면은 조금 이따 지나게 되면 퉁퉁 불어서 현미의 숭늉이 돼버려요. 현미숙. 근데 그것도 맛있겠네요. 네, 맛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일단은 맛있겠네요. 현미를 걸러내요. 네. 걸러내게 되면은 네. 이 걸러냈던 현미는 한두 시간 지나게 되면 진짜 맛있는 현미 누룽지가 돼요. 맛있겠다. 네, 그건 그대로 드시고 네. 이때 이제 그 위에 나온 물 있죠. 네. 이 물을 식혀서 네. 드시게 되면은 진짜 고소합니다. 이렇게 바나나를 이렇게 좀 으깨 주시고요. 지금 포크를 네. 사용하고 계세요? 네. 특히 아이들하고 함께 하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네. 주먹으로 장갑 끼고 위생장갑 끼고 으깨도 네, 아이들 이렇게 재밌겠네요. 한 개 정도를 으깨 주시고요. 네. 이 오트밀 한 60g 정도를 여기다가 미리 불려 주시면 됩니다. 저희 남편 오트밀 먹고 살거든요. 야, 이거 해줘야겠다. 그러세요? 네. 그러시면 이렇게 30분 정도 불려 주시고요. 네. 불려놓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저렇게 믹스한 거를 섞어놓은 것을 네, 그대로 이제 30분 방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상온에. 해준 다음에 네. 이야, 색깔이 기름 너무 종이에다가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뭐 네. 적당한 크기로 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모양을 내주시는 거죠. 기름종이 위에다 네, 네. 지금 여러분들 저도 깜빡했는데 뭐 전혀 설탕이라든지 뭐 무엇 하나 원래 우리 요리할 때 보면 싹 뿌려주고 뭔가 팍 뿌려주고 확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전혀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위에다가 뭐 대추나 뭐 호박씨 같은 걸로 네. 예쁘게 또 이렇게 장식도 해줘도 좋아요. 이야. 네. 에어프라이어 이제 에어프라이어에다가, 요즘 가정마다 갖고 네. 계시죠? 네. 에어프라이에 넣어서 네. 이걸 180도에 15분 정도 구워주시면 네. 근데 에어프라이어에 180도에 15분 정도라고 하셨는데 각 가정마다 있는 그 에어프라이어의 성능이 좀 다르고 네, 와트 수도 그렇죠.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네, 체크하면 될까요? 네, 체크 한번 하면서 이제 예, 맞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두부면 채소 볶음인데요. 냉장고를 보면은 여러 가지 채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채소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냄새도 좋아. 지금 재료의 향만으로도 지금 뭔가 풍미가 벌써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홍합에 네. 소금, 후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적당량 이렇게 밑간을 소금, 해놨습니다. 고추, 네. 올리브 오일. 네. 그리고 이제 두부면은요. 네. 물에다 한번 헹구시면 돼요. 이건 다 헹궈놨기 때문에 요즘 그냥 두부면을 그냥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하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채소들이 필요한데요. 네. 이 파프리카 제가 네. 파프리카를 좀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프리카는 지금 안에
씨를 속을 네. 다 비워 놓으신 상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미리 준비를 했고요. 자, 이 올리브. 네. 아까 건강한 기름이라고 네, 하신 올리브 오일을 둘러주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마늘을, 통마늘을 이렇게 편으로 썰었어요. 네. 그래서 달달달달 볶게 되면 마늘의 향이 쫙 우러나잖아요. 너무 좋죠. 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네. 홍합 있잖아요. 네. 홍합을 넣고 볶아주세요. 아까 밑간을 해두었죠? 네, 밑간에둔 홍합을 넣고 네. 볶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채소부터 볶아주시는 아까 거예요. 손질해 놓은 채소. 네, 그래서 이게 양파와 그리고 파프리카를 볶아주시면 되겠어요. 야, 아까 원 재료만으로도 스튜디오 안에 진짜 어마어마한 향이 가득했는데, 아,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 스튜디오 안에, 와, 이 향이 정말 너무나도 좋아. 빨리 먹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다가 뭐 이제 당이 많겠지만 두부면이 아닌 당면을 넣으면 뭐 잡채가 될 것 같기도 맞네요. 하고요. 네. 자두 씨가 당면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아, 저 좋아요. 면 너무 좋아요. 교수님. 그렇죠. 근데 이제 당면에 조심할 것 뭘까요? 그것도 탄수화물 100%예요. 100%요? 탄수화물의 농도가 제일 높은 것이 당면이에요. 그래서 당면도 결국 양을 작게 드셔야 합니다. 밥 한 그릇하고 당면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당면은 전분만 모아놓은 거예요. 저는 부대찌개 먹을 때도 당면살이 넣어. 글쎄요. 떡볶이 먹을 때도 당면살이 넣어. 추석에 잡채 많이 먹잖아요. 밥보다 잡채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당면을 조금만 드시고 채소를 대체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특히 이제 비만이신 분들은 나는 밥을 안 먹어요. 당면만 먹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아 위험하네요. 그렇죠. 아, 혈당량도 굉장히 높이고 이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양파도 익었고요. 예, 또 새우도 익었습니다. 이렇게 익게 되면 자, 이제 여기에 두부 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들어가는군요. 네, 이제 두부면을 넣고 제가 두부면이 넣겠습니다. 면이에요, 여러분. 네. 두부면은 살짝만 익혀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에 굴소스, 네, 굴소스입니다. 이야. 굴소스가. 어머, 향이 더 좋아진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를 진짜 가득 채우고 있어요, 향이. 자, 이렇게 이제 익었어요. 그러면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불을 끄고 여기에 예, 부추를 넣고 네. 부추를 넣고 이거를 갖다가 살짝 지금 열을 지금 남아있는 열로, 잔열로 부추를 이제 같이 버무려 주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 깨를 좀 뿌려줄게요. 이야. 어머, 이거 어떻게 맛이 없어요? 이따 위에다가 뿌리고 야, 지금 이 향은 말로 설명을 할 네, 수가 이렇게만 없습니다, 봐도 정말 여러분. 이쁘잖아요. 너무 네, 예뻐요. 이제 제가 그릇에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두부면 채소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유부초밥이기 때문에요. 여기 이 안에다가 다져서 볶아서 함께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는 채를 썰었다면 이번에는 다져주시는 거예요. 두부 유부초밥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박클래식 님도 두부 완전 사랑하는데 면두부 완전 궁금해요 라고 하셨고, 아까 교수님 밀가루면 대신에 두부면, 이번에는 밥 대신 두부를 넣는다고 하는데 다이어트 할 때 두부는 아까 이제 좀 적당량을 먹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권고를.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다이어트에 계속 반복되는 조심할 단어 과욕불급. 많이 먹으면은 오히려 더 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두부 같은 경우에는 네. 콩 속에 있는 단백질을 모아서 이제 먹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콩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그 성분 중에서 특히 이제 이소플라빈이라는 성분 때문에 네. 하루에 일일 권장 섭취량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생콩 수준으로 종이컵에 한 컵 정도가 좋다. 그래서 이 두부 요리나 이런 것들도 좀 매일 드시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네. 건너가면서 징검다리식으로 건너가시면서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두부와 함께 같이 먹으면 좀 더 좋은 어떤 궁합이 좋은 음식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네. 그 두부만 먹게 되면은 네. 두부는 뭐 단백질을 응축한 거지만서도 두부에 부족한 것이 뭐가 부족할까요? 식이섬유라든지 네. 미네랄이라든지 다양성이 부족하니까 지금 여기 보여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네. 뭐 파프리카라든지 또 그 고추라든지 네. 양파라든지 이런 각종 다양한 자기가 좋아하는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넣어서 네. 같이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잡혔겠죠, 그죠? 네. 어머 재료 준비만으로도 네, 너무 이렇게 해서 예뻐요. 이제 제가 아까 교수님께서 네. 이렇게 두부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채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채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야. 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참기름입니다. 고기를 넣고 볶아줍니다. 고기를 볶습니다. 우리 은민TV님이 내일 장 봐서 바로 해 드시겠다고 하셨고요. 햇살 노을님이 이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 그럼요. 너무 좋죠. 야, 고기 볶는 소리도 네. 굉장히 좋습니다. 다진 고기죠? 다진 고기입니다. 네. 소고기 다진 고기를 이렇게 볶아주세요. 볶아주시면서 네. 뭘 넣냐면 이게 이제 미림이라고, 아. 예, 이게 미림. 굉장히 비릿한 맛을 없애주는,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어머,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금 후추를 약간씩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 이렇게 간을 해주시는 거예요. 소금 후추. 네. 자,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잖아요. 네. 이제 채소를 익히겠습니다. 같이 넣어서. 와, 이제 소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아까 다져놓은, 준비해놓은 채소들입니다. 네. 두부가 양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한 4분의 1만 제가 사용하도록 할게요. 두부 4분의 1 정도를 사용하신대요. 지금 양을 한번 눈대중으로 이렇게 가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두부에 물기를 짜고 계신 네, 건가요? 그렇죠. 물기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물기를 네. 지금 짜고 계세요. 네, 이렇게 짜주시는 게 면포에? 좋아요. 네, 면포에 이렇게 짜주세요. 지금, 이야, 네, 물기 아까 으깨주시는데요. 이 칼 등 있잖아요. 보여주세요. 등으로 이렇게 으깨주시면 어머. 굉장히 편하게 으깰 수가 있어요. 이야. 되게 네. 평안해지는 모습인데요.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하고 함께 이제 섞어주시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다시 양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참기름을 다 썼는데요. 네. 참기름하고 뭐 조금 다른 음. 그 깨소금 같은 것도 좀 넣어주시면 좋거든요. 좀 고소하게, 네, 고소하게. 취향껏. 네, 좀 이렇게 어차피 위에다가 넣겠지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이렇게 삼각형으로 자른 것을 이렇게 속을 이렇게 아. 네, 이렇게 해줘서 이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유부초밥을 네. 만드는 그대로거든요. 네, 찢어지지 이렇게, 않게 이렇게 잘 넣어주시면 잡아서.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깨가 있잖아요. 검은 깨도 있고 흰 깨도 있고. 주먹밥에도 잘 들어가고 뭐 이랬던 거 아닌가요? 예, 이렇게 해서 묻혀주시면 이쁘잖아요. 이쁘다. 이거 이런 거의 식으로 시판용.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네, 지금 우리 노드래곤님이 배달되냐고 맛있겠다고 실시간 댓글 남겨주셨고요. 저희가 만든 두부 유부초밥 어느 정도 좀 이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